전동환 방위사업 청장은 29일 현재 시험 비행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내년 초에는 초음속 돌파 비행이 엄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28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KF-21 시험 비행과 방산 수출, 첨단 기술 전력화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최초 비행을 포함해서 3회는 기본적인 항공기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이후 본격적인 항공기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KF-21의 초음속 돌파 시점은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 비행 때 랜딩 기어를 내린 채로 비행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는 단계적인 비행 능력 검증을 위해 계획됐던 부분이며 두 번째 비행부터는 랜딩 기어를 접은 상태로 비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엄 청장은 올해 잦은 비로 소티가 계획보다 적은 부분은 있으나 길게 기간을 잡고 보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연소 전투기를 만들어 하늘에 띄웠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 사항은 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조치하고 개선하면서 계속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KF-21은 지난 7월 최초 비행 이후 조종사 4명이 투입돼 지난 26일 기준으로 10여 소티 비행했다. 첫 비행 때는 랜딩 기어를 내린 채 비행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접었다. 최근에는 하루 2회가량 비행한다. 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밀린 개발 분담금 납부가 연내에 조금씩 이루어질 것으로 엄 청장은 기대했다. 엄 청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KF-21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 후로 실무선에서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말부터 큰 금액은 아니어도 조금씩 납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해군이 추진하는 경항모 건조 사업과 관련해선 함재기가 어떤 기종이 되는지가 항모 타입을 결정한다며 최근 김승겸 합참의장의 국회 답변처럼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재기 국내 자체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연내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엄 청장은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 이후 K-방산에 관심이 부쩍 커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폐막한 대한민국 방위사업 전에 외국의 장차관급이 굉장히 많이 와서 화력시범도 봤다. 제가 환담을 할 때도 동유럽 장차관으로부터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엄 청장은 K-방산 수출 혁진의 비결로 우수한 품질, 사용이 편하고 보장이 적은 운용성, 가격 경쟁력 외에 탁월한 운영 유지 능력을 꼽으면서 최근 방한한 호주 장군이 우리 종합정비창의 정비 모습을 보고 호주에도 이런 시설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말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올해 방산 수출 계약 규모는 작년에 70억 달러가 좀 넘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100억 달러 전망도 있는데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인 세축체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엄 청장은 한국형 세축체계에 배정된 내년 예산안은 5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9.4% 증가했으며 내년 국방기술개발 부문에 세축 관련 과제가 250여 개 포함됐다. 늘어난 예산과 신기술은 정밀 타격 능력 증대, 광역, 복합 다층 방어체계 구축, 고위력 미사일 능력 강화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전체 방위력 개선비보다 훨씬 크다. 또 북한의 미사일 섞어 쏘기에 대응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시기와 관련 2030년은 너무 멀다. 며 최대한 빨리 구축하기를 희망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AI, 무인, 자율기술의 선제적 도입에도 의욕을 보였다. 엄 청장은 군이 소요를 결정하고 나서 방사청이 자체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AI, 무인, 자율 요소를 다 추가하려고 한다. 며 병역 자원 감소에 직면해 AI, 무인, 자율 기술이 최대 화두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1문당 운용 인원이
5명 필요한데 포대를 구성하는 6문 가운데 1대만 5명을 두고 나머지 2에서 6번 포에는 운전 병력만 배치하고 원격 통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엄청장은 소개했다. 그는 올해 방산 수출이 급증했지만 반짝 호황으로 끝나고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며 성장을 유지하려면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엄청장은 무기 개발부터 전력화까지 15에서 20년에 이르는 획득 절차를 혁신해 짧게는 3년 이내로 단축하는 한국형 획득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를 구분하듯이 획득 절차에 다양한 경로를 적용하려 한다면서 신속 연구 개발 사업을 예로 들었다. 신속 연구 개발 사업 제도는 작년에 도입돼 올해 사족 보행 로봇 등 6개 사업이 시작됐는데 2024년이면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엄청장은 기했다. 신속 연구 개발은 연구 개발 착수 후 24개월 안에 시제품이 나오고 6개월간 운용성을 확인한 후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엄청장은 방사청의 대전 계획도 언급했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에 청차장과 일부 부서에서 총 200에서 300명이 먼저 대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엄청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주택 특별 공급은 폐지됐으나 자치단체 차원의 특공은 가능하다고 해 그 부분을 대전시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